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좀 첫 인연이 노무현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남들은 저보고 친노라는데 저는 친노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친조가 되겠죠. 그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이 조금 더 존경받으니까 그 이름만 따가지고 빌린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려면은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타 세력에 대해서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6선 의원이신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근황 먼저 여쭤볼게요. 네. 좀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근에 당에서 격차해소위원회를 좀 맡아달라 해서 격차해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격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바쁘신데 혹시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휴가를 가려고 마음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가도 휴가철 되면 또 지역에 또 해난들도 많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야 될 게 좀 많이 있고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국회의원이 하는 동안만큼은 휴가를 가서는 안 되겠다. 한 10년 이상 아마 휴가를 안 간 것 같습니다. 10년째 휴가를 안 가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휴가 갈라 떠난다 그러면 부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부산에 계신 자체가 휴가 기간이 아닌가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도 뭐 정치라는 영역이 국민들 마음을 조금 더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그 전부터 보면은 좀 정치가 많이 국민들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가 찾아보기로는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졸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창 시절에 의원님 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때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국민학교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그 국민학교 전에부터 이제 영유아 시절이 이제 쭉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이라고 있어요. 그 신평동에서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고 거기가 이제 부산에서도 좀 변두리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시골스러운 그런 전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논도 있고 밭도 있었고 도시 안에있는데도 거기서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그 유년 시절이 오히려 지금 저에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봅니다. 혹시 의원님 어린 시절에도 꿈이 약간 정치 쪽으로 있으셨는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제 꿈이 이제 자선 사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자선 사업가가 제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되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남한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 제 동료한테 제가 제 꿈을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정치인이 꿈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20여 년 전에 당선되었을 때 이 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우리 경태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청소년 시기의 꿈이 정치인이었구나. 그때 이제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간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릴 때부터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는 약간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정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직업군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래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 계파의 이익, 아주 이런 좀 기득권에 못된 어떤 세력들의 어떤 권력 다툼, 권력화, 이게 세계사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했던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교육 또는 정치에 대한 영역이 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치에 대한 영역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경력을 쭉 봤더니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고 정치에 뛰어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상식과는 조금 멀어지는데 정치라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서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가까운 사람 같았는데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공계를 많이 지원하도록 그때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에 나와가지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면은 빨리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그쪽 과를 선택했는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학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석사를 이제 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석사를 마치고 좀 되니까 또 저희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서를 가져왔는데 이제 포스코 관련된 그 회사의 연구원으로 신청 안 해보겠느냐.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고 또 연구소니까 좀 괜찮은 직장 같아 보였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포스코로 갔었으면은 만약에 잘 돼가지고 아마 정치인 조경태는 없었겠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앞서 제가 꿈을 이야기했을 때의 그 자선사업가, 그러니까 자선사업가의 영역과 저는 정치의 영역은 좀 유사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정치가 조금만 더 어떤 정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쪽 정치인들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선 사업가와 정치를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부모님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소년 시절에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약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릴 때 좀 소망 중에 하나가 새 학기가 되면은 새 학습지하고 새 전가가 그때 유행했잖아요. 동아전가 또 표준전가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행이 있는데 보통의 집들은 새 학기니까 새 책을 주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난하다 보니까 새 책을 못 주고 이제 헌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마음 보면은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좀 남의 손때가 안 묻는 그 새 책. 근데 그걸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 이후 세대는 좀 더 건강하고 그 구김살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자선 사업가를 내가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라고 저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정치를 이제 입문하시게 돼서 첫 번째 접했던 분이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치 입문한 게 제가 28살이었거든요.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좀 첫 인연이 노무현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때부터 대통령 된 이후까지 제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제가 남들은 저보고 친노라는데 저는 친노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친조가 되겠죠. 나이적으로는 그리고 훨씬 그분이 더 여러 가지 많이 갖췄지만 제가 누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독자 영역에서 열심히 했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독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만난 거고 그분이 좀 도와달라 해서 좀 도와드린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분께 받은 어떤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랄지 혹은 그분이 정치적 멘토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치에서 풀어내고 계신지. 제가 96년도에 첫 이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이제 1988년도 그때 이제 이 전국 선거가 있었거든요. 총선. 제 선배분이 한 분이 어느 날,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선거가 있는 그 해에 이제 저보고 부산 동구에 그 노무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들러보자. 그래서 단순히 들러보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러니까는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가 한번 가자 하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번 빠지면 또 그게 좀 깊숙이 좀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선거가 굉장히 좀 험악해가지고 이게 개표하는 날도 이제 이게 혹시 이 투표함이 이제 뒤바뀔까 싶어가지고 그 투표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새벽 그 찬이슬 맞아가면서 이제 꼬박 하루를 밤샘을 했다니까요.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뭐 숫자로 몇 명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엔 숫자가 좀 많았다가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남아서 계속 그 구호 외치고 이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갈 거 아닙니까? 인사할 때 그때가 첫 만남이거든요. 근데 8년 전이랬잖아요. 96년도니까 8년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정치할 생각 꿈에도 안 하다가 8년 이후에 이제 제가 출마를 한 거예요. 출마했는데 그 인연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저하고 이렇게 만났다는 인연은 그때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96년도에 제가 같은 당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있었거든요. 1호회라고 한 13명이 모이는 모임에 같은 멤버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멤버는 아닙니다. 제가 오리지널이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좀 정직한 분이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에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노무현 대통령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뭐 정치인들 보면은 막 쌩까잖아요. 죄를 지어도 안 지은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에 가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망자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런 정신이 1도 없으면서 가서 막 우는 척하고 인연도 없잖아요. 자기들 따져보면 인연도 없는데 내 부모 형제를 빼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울음이 나옵니까? 그는 가시고 난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영향을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겸손하되 당당해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혁에 대한 마인드도 있었지만 통합에 대한 마인드도 많았거든요. 이분은 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했어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박근혜 그 당시에 야당, 그때는 야당이었거든요. 대연정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 내각까지 다 책임지게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 했거든. 그걸 대연정이랍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크게 같이 우리 이바지하자. 노무현의 대연정은 노무현의
대통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실천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그 가서 엎조리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당하고 잘 지내보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말할 만한, 너희들이 입에 오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또 정직한 분이었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하고 일치되는 철학이 뭐냐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사회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기본 정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아야 되죠. 저거 아버지 저거 어머니 백으로 해가지고 가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 이게 노무현 정신이고 조경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시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신을 기린다 하면은 그분이 했던 그 철학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반대 길을 가면서 그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이 조금 더 존경받으니까 그 이름만 따가지고 빌린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려면은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타 세력에 대해서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전신 정당에서 활동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보수 정당으로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 시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문재인 그 세력 일파가 이제 그 당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패권화 시키지 마십시오. 이 패권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뭐냐면은 패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차별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세력들만 이게 막 이 보태기를 하고, 그렇지 않는 세력들은 다 배척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문 패권화를 갖다가 제가 이걸 없애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병들고 이 힘들어지는 어떤 시점들이 보면은 이 조선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 그죠? 이게 패권화되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독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제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아니, 저 역시도 그 권력을 더 많이 크게 쥐고 있는 사람하고 타협해서 아부하고 하면은 저 역시도 뭐 좋은 게 좋다. 그러니까 주류로 편성될 수 있겠지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세력화하는 패권 세력들하고 야합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을 떠날 시기가 왔구나. 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 새누리당으로 이제 영입돼 가지고 제가 영입 1호거든요. 영입돼 왔는데 어차피 정치는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양 정당이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좀 미흡하다. 이 당에 저는 거의 50% 100%입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좋다라고 하지만 속사를 탁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그런 점수로 매기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50점 정도 둘 다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럼 민주당이 했지 왜 떠났냐 했을 때 그 패권 세력들은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또 되게 화제를 모았던 게 첫 출마인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제 공보 포스터에 상반신 탈의로 되게 많은 화제를 모으셨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조금 상당히 좀 진보적 사고, 좀 앞선 사고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신출내기 신인이 그 인지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도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선거 홍보물을 2번을 보낼 수 있는데 한 번은 사면짜리
4면짜리를 보내고 하나는 또 8면짜리를 보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난한 정치 지망생이다 보니까 8면짜리 홍보물은 보낼 돈이 없었어요. 딱 한 번 4면짜리를 보내는데 좀 충격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출 것 없는 어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당시에 주제로 해서 그런 정신을 좀 살렸던 것 같아요. 효과는 많이 보셨습니까? 당시에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보통 지금처럼 그 까만 양복에 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하는 게 그 정장 차림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96년도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유권자들한테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전국적인 또 매스컴도 그때 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 40대 50대 되신 분이신데 그 장면 보고 지지하겠다. 강한 그 어떤 투표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던데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유세하러 쭉 다니면은 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 초중학생들이 찍었으면 제가 그때 당선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기억이고 또 추억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